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 비가 옵니다. 참 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건 빠진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린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전 얘기를 잠깐 짧게 들려드리면 가끔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얼핏 잘못하면 영웅담이 될까봐 안 하는 거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 할 때 임장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강박적으로 무조건 돌아다녔고, 임장을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임장을 하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공부가 아니에요. 살 거 찾으려고 했어요. 되게 무식하게 들리시는 거 아는데, 제 스토리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해서 실패해도 더 이상 그렇게 망할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거를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파산해도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도 때려쳤고, 처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임장을 다니면 왜 다니겠어요? 내가 살 거 없나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적극성이 생기고 재밌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재미없어서 못 다니게 됩니다. 임장을 다니는 목표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처럼 살라고,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한 거니까 살라고, 또는 다녀와서 블로그에 적으려고, 또는 다녀와서 유튜브 찍으려고,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은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저도 지금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저는 아파트 외에도 토지나 건물이나 시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다니니까 종류가 다양해졌죠. 또 성장감이 있잖아요. 요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임장을 좀 열심히 한 기간이 한 5년 정도 돼요. 5년 정도는 부동산에 갈아 넣었는데, 그 중에서 3년 반 정도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했어요. 그때 3년 반을 하고 왜 더 못했냐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3년 반 동안은 하루에 잠은 4시간 이하, 그 이상 자본 적이 없고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저 엄청 말랐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말랐었고, 지금은 일부러 찌운 거예요. 제가 보기도 싫고 주변에서 걱정도 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이 마르면 컨디션이 생각보다 체력이 안 좋아요. 찌운 겁니다. 일부러 그 정도로 살이 빠졌었어요. 하루에 한 끼, 그리고 한 끼도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밖에 나와서 먹을 때는 걸어가면서 샌드위치나 김밥, 그리고 아주 가끔 너무 힘들면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못 먹어요. 제가 했던 일이 저녁 식사를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건강이 남아나겠어요? 제가 그 3년 반 동안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났고, 책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읽었고, 책도 병적으로 읽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한테 될 거 안 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던 거거든요. 제가 해보고 맞다 틀리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해보신 다음에 나도 안 되더라, 저 말이 맞더라, 저렇게 하는 게 맞더라, 이런 분들은 좀 응원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애 같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헛소리를 해대니까 있는 척한다 라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지금 가지을 뉴타운을 들렸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동 중인데요, 중간에 잠깐 들려서 베이글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베이글 먹으니까 맛있네요. 제가 들렸던 곳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곳이 있는데, 사장님 한 분이 계세요, 가지을 뉴타운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지을 뉴타운이 여러분 미분양이었거든요. 원래 거기 진짜 엉망이었어요. 판자촌에서부터 다 있었던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막 영화 찍고 그랬어요. 옛날 오래된 달동네 표현하려고. 그런 데가 지금 가지을 뉴타운 오시면은 정말 좋아요.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멋진 신도시가 됐죠. 근데 저기가 처음에 분양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저기에 B84 34평짜리 8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8개를 주워놨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하나 잡는데 얼마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갔을 때 한 채당 1000, 1500, 2000씩 남기고 8채를 다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좀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답답하셨는지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 얘기를 듣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거기 분위기를 보려고 왔는데, 일단 꿀팁, 제 영상이니까, 제가 지금 서대문구 가지을 뉴타운을 보러 다니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마포구 공덕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현동 같은 데 가보세요. 야, 그러면 거길 가야지. 아니에요.
저는 제 기준점에 넘게 움직여버리면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는 옆 동네로 가요. 그 옆 동네의 개념은 지도의 옆 동네가 아니라 예전 시장의 수요가 퍼졌던 모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 와야 돼요? 가지연료타운.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되니까 상암동, DMC, 수색 증산, 그 앞에 향동에서부터 고양시로 쭉 뻗치고 위로는 은평 뉴타운이죠. 은평 쪽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 정도는 머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임장을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분이 8채 갖고 있었으면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분양권이 분양가가 5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2, 13억 막 쭉 넘어가다가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10억 원 안팎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가 어쨌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얘기하냐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대부분이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이거를 맞출 수 있다면 정말 투자에 거의 신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제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분이 8채 다 갖고 있으면요, 임대사업자로 묶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묶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대 리스크가 뭐예요? 첫째, 세금 종부세 얕볼 수 없어요. 임대사업자 안 묶어놨으면 장난 아니고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아작납니다. 둘째, 대출이자. 절대 만만히 볼 게 아니죠. 나오지도 않고 대출이자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변동금리니까 계속 올라갔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세입자 선생님과의 관계나 세입자 선생님의 유지. 8채 갖고 있어요. 다 내 돈으로 갖고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 돈으로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5억 원짜리 8채 40억이죠. 이 돈 있는 분이었으면은 건물 샀죠. 거의 그래요. 아파트 8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나 대출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관리가 될까요? 감당이 되겠어요?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요, 까딱 잘못하면 사기로 고발당할 텐데. 이런 거예요. 시세가 오르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안 팔리지도 않았죠. 안 팔리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시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세금은 무조건 내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연쇄도산이에요. 경매로 쭈르륵. 방법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22년도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8채를 갖고 일찍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셨어요. 그때 갖고 있었으면 최소한 10억은 먹었는데 20억은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차익이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가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요는 이거예요. 시세의 움직임 맞추기 어려워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으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해요.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예전과 달라요.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3대 리스크, 세금, 이자, 세입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낸 돈이 더 많아. 나중에 차익을 1억을 남겼는데 중간에 대출이자랑 세입자 때문에 물어준 돈이 한 8천이야. 그럼 1억 남겼는데 양도세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야.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투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적극 추천하기 어렵고 사실 웬만하면 추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언제 사서 언제 파냐도 중요한데 지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좀 사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제일 부탁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24년도까지는 지켜보자. 그러니까 좀 정리하셔라. 선생님 12채인데 이거 한 6채까지 줄여야 될 것 같다. 지금 수익 내역을 보니까 어렵다. 선생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한 6채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면은 추가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내려갈 것 같으세요? 한참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렇고 알아요. 가격의 변동에 대한 그 집중도, 어떻게 보면 집착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고, 제가 작년에 아작이 났거든요. 제 자산이 돌리는데 사업할 때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맞췄으면은 그거 제가 아작이 났겠어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자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리스크가 이만큼 나올 거다.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가져가야 나중에 그 차익이 내 거가 되는 거지,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터져버리면 나중에 시세가 올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8채 가지율로타운 8채 사장님만 아쉽죠. 왜냐면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들은 어쩐 특징이 있냐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부동산의 오르내림을 다 겪으셨는데 올라갈 때의 광기와 내려갈 때의 공포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팔라고 하세요. 그리고 8채니까 투자용이 맞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산을 쌓아 올려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내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금 상황,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걸 가져가는데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걱정되는 게, 시장 회복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점점 퍼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절대평가, 이걸 딱 내렸을 때 시장이 아직 안 좋고요. 그리고 느려요. 그리고 리스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가 안 끝났죠. 세입자 리스크, 그리고 대출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이자 리스크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일정 기간까지는 가져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여놔야지, 이걸 무조건 오를 거니까 가져가겠다, 무조건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집을 비워놓고 전세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겠다. 이게 올라가는 게 되게 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지금은 예측을 하기엔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시장에 비해서 체질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어려워요. 제가 내려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요. 옛날에 쓰던 데이터가 안 먹혀요. 지금 시장은. 지금 엄연히 따지면, 옛날 데이터로 따지면요, 뭐 잠실이고 뭐 강남이고 간에 고 거래량 가지고 그만큼 못 올라요. 잠실이 지금 바닥 대비 5억이 올랐거든요. 일부 단지가. 리센치 같은 거 보시면 그 거래량으로 5억 못 올라요. 올랐잖아요. 대구도 지금 데이터 하나도 안 맞고요. 인천도 데이터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아요, 옛날 데이터랑. 미분양 소진하는 이 속도랑 가격의 진폭이나 거래량 이런 게 옛날 평균량이랑 안 맞아요. 시장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에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알 수 없는 거는 시간에 맡겨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리스크잖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야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시간을 기다려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 8채 기억해 보세요. 다 가져갔으면 지금 관리가 될까요? 관리 안 되면 연쇄도산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팔렸었죠. 거기도 1년 동안 안 팔렸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경매 넘어가면 막을 길도 없는 거예요. 낙찰가 60%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볼 때 급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를 먼저 보시고 내 자산을 잘 관리하신 다음에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녀요.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결국 내가 다니는 이유가 뭘까를 정리해 보면은, 잘 살고 싶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살려면 일단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다니면서도 얘기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일단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요. 그런데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미래를 맞추려 그러세요. 미래를 맞추려도 하다 안 되면 미래를 맞출 것 같은 사람한테 의존을 하세요. 근데 걔도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가지올타운의 사장님 만나고 나서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요 비는 안 지나갈 것 같네요. 그냥 맞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건강 제일, 안전사고 제일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